이번에 국립대 최초 컨테이너 기반 교육정보 시스템 서비스 구현 발표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정보본부 스마트 정보화 팀장 나근우라고 합니다. 사실 국립대 최초란 말이 들어가서 조금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국립대를 빼면 최초는 아닙니다. 현재 국민대가 저희들보다 한 2, 3년 빠르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을 변경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그냥 인프라를 그냥 바꾼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차세대를 진행을 하면서 19년도부터 ISP 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20년부터 2년간 차세대를 준비하면서 인프라 변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서베이를 하다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변경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환경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정보 시스템, 저희들 부산대학교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컨테이너 적용했던 좀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멘텍의 아코디언이라는 그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솔루션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픈은 올해 10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0월 31일 날 오픈 예정이에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다 대학에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신학사 제도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대학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PIP가 단넷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년도에 오픈했고 지금 거의 한 20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차세대 가면서 웹 기반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메인 학사 시스템 이제 전체가 변경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붙은 학생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포털 등등 총 8개 시스템을 동시에 변경을 차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P를 19년도에 진행을 했었고요. 20년도부터 현재 22년도까지 2년간 차세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픈은 다음 달 31일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학도 계시겠지만 부산대학교는 자체로 대부분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메인이 단넷이다 보니까 윈도우의 단넷 ASP나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넷 ASP나 아니면 저희들 인트라넷이 CS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세대 할 때는 이제 웹 기반으로 변경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게 CI/CD죠. 배포 자동화, 그리고 서버를 자동으로, 그 전에 아까 요 앞 발표에서 VM 기반으로 저희들도 2009년부터 VM 기반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VM을 쓰고 있다가 VM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박스로 쓰다가 VM으로 하면 이미지 떠서 바로바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IP 할당도 한계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라이센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저희도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40개 이상입니다. 저희도 작은 시스템까지 한 5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한 200여 대를 VM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인프라적인 성격이 있는 DNS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VM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윈도우즈가 대부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 VM과 컨테이너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후 세션에 보면 저희들 도입한 솔루션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오후에 하실 거예요. 멘텍이라는 아코디언, 멘텍이랑 합쳐서 하실 거고, 저희들은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실 VM도 구동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전에 박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데 컨테이너는 수초입니다. 사실 올리는데 금방 뜨고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하죠. 그 이미지 크기가 아시다시피 VM은 OS부터 다시 올려야 되는 거고, 설치를 하고 이미지를 떠야 되는 거라서 수기가에서 수백 기가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그 마더 OS에서 통신에서 데이터 필요한 것만 커널 쪽에서 들고 와서 사용만 하는 거고요. 컨테이너가 올라오는 쪽에는 OS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도커 다 아시겠지만 도커로 이미지를 뜨면 바로바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그 뭐 비용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는 뭐 대학 중에서 좀 크니까 사실 인프라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로 가면 사실 지금은 VM 라이센스라든지 박스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같이 고려를 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는 거고요. 그거는 대학의 사정에 맞게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식성이 굉장히 좋죠. VM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클라우드로 변경할 때 좋긴 하겠죠. 근데 컨테이너로 가면 더 좋습니다. 할 게 없어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하면 2025년까지 이제 국립대인 공공기관은 다 이제 공공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고 난 뒤에 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컨테이너로 가니까 향후에 클라우드로 변경할 때 서비스를 굉장히 편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찾아보시면 VM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뭐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에 이제 대학에 다 계시니까 개발 쪽이랑 인프라를 관리하는 쪽이랑 좀 약간의 마찰은 있죠, 항상.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오후에 발표실에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산대가 차세대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다음 달 오픈하는데 저희들도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PIP라고 저희들 인터넷은 CS 기반이요.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업무 포털, 뭐 학생 지원, 보통 대학 다 비슷할 겁니다. 수강 신청은 저희들 ASP.NET으로 되어 있는 거고, 20대 정도 올라와서 돌아오고 있고요. 보통 요 정도 시스템이 메인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네, 이것을 이제 2B 형태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현재는 다 구성을 했어요. CI/CD, 배포, 파이프라인 다 구성을 했고, 컨테이너가 이제 오토스케일,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저희들은 뭐 학교 업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서비스 하는 경우가 수강신청 빼고는 별로 없으니까 픽스해서 서비스 파드라고 해서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를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바꿀 때는 교육정보, 인트라넷이 이제 메일 시징이랑 업무포털에서 같이 올라갈 예정이고, 각각에 지금 적혀진 게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라고 제가 적어놨어 그런데 사실 컨테이너는 아니고 이제 파드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강 신청은 100개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저희들 스케일 아웃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제가 찍어왔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한 대가 100개로 늘어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시스템입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비슷해요. 대수는 VM을 했을 때 41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 쪽으로 뺐어요. 개발 테스트 서버를 뺀 거죠. 개발용이나 테스트용으로 하는 VM을 더 만들긴 해야 돼요. 그쪽에 이제 배포도 해야 되고, 뭐 CI/CD가 잘 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잘 구성된 대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성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운영하는 서버랑 개발하는 서버랑 약간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어요.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는데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태워서 개발적으로 배포만 시키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스케줄링만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제가 밑에 장단점을 적었는데 사실 장점을 많이 적었습니다. 단점도 있긴 해요. 제일 큰 단점이 뭐 어렵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려워서 사실 뭐 대학에서 담당자가 하기 조금 힘들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고 저희들은 비교했던 게 그 전에 이제 레드에서 있는 오픈시프트랑 이제 국산, 그건 이제 외산이라서 좀 그렇고요. 가격도 비싸고 이제 국산으로 되어 있는 이제 맵텍에 아코디언 두 개를 좀 비교를 했었었고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VM을 사용하시는 대학에서는 다 공감을 할 건데 OS 패치, 뭐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뭐 그리고 이미지 용량이 커요. 백업 하는데 이제 백업도 굉장히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VM별로 서비스를 많이 하는 큰 대학은 저희들은 공인 사설이 사실 나눠져 있는데 사설 IP가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식플래스를 늘려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컨테이너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부산대학교는 인트라넷이 CS 기반이라서 사실 그전에는 뭐 CI/CD, 뭐 배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었죠. 근데 이제 웹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됐었고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도
뭐 가능할 수도 있죠. VM으로 가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큰 대학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VM 같은 경우도 뭐 이미지에서 만들고 OS 별도로 만들고 이 기존에 만들어진 이미지도 별도로 이제 올리고 뭐 하루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쪽에다가 이제 개발 쪽에서 배포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시간이 뭐 상대적으로 박스를 들리는 것보다는 뭐 작게 들지만 컨테이너로 가면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서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고요. 뭐 얘도 컨테이너를 올리긴 한데 리소스 잡아먹기는 하죠.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게스트 OS 뭐 종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OS가 뭐 마더 OS랑 게스트 OS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게스트 OS에서 필요한 게스트 O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VM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가 아닌 VM. 그리고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이미지는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할 때 포함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해당 도커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점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보안 이슈 발생 시 이제 전체 컨테이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이제 마더 OS 하나만, 호스트 OS 하나 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모든 컨테이너에 영향이 갈 수 있는데, 그는 뭐 현재 대학의 보안 장비들이 잘 돼 있고, 뭐 VM으로 가더라도 이제 이슈가 생기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랑 다음 장표가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건데, 요거는 오후 세션에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앱이 올라갑니다. 철저하게 서비스들이 격리돼요. VM으로 가도 사실 VM은 각각의 VM이 격리되긴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의 박스에 컨테이너를 여러 개 올리는데, 우리 서비스 아까 봤듯이 9개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총 9개 서비스, 10개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수강 신청이 할 때, 부하가 많이 갈 때, 다른 서비스 교육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학생 포털, 홈 포털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저희들이 테스트한 결과 격리는 완벽하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VM과 달리 이제 OS가 없고, 그렇습니다. 장점은 뭐 적어놨는데 작은 사이즈고, 빠른 구동이 있고, 이식성이 있고, 이식성이 좋아서 향후에 뭐 퍼블릭 쪽으로 갈 때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도커 이미지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게 쿠버네티스인데, 사실 저희들이 뭐 담당자가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거고, 국산 제품이 멘텍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멘텍을 영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써보니까 뭐 지원이 잘 됐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교육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2년간 걸쳐서 지금 인프라 쪽은 이렇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마스터 노드를 한 게 있고요. 중간에 있는 마스터 노드 3대가 있고, 인프라 노드가 뒷단에 2대가 더 있습니다. 이 인프라 노드는 마스터 노드에 같이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단에 있는 5개의 워커 노드가 있습니다. 워커 노드는 UCS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CISP UCS로 되어 있고, 여기 5대가 운영 중이에요. 여기에 모든 서비스는 다 올라갑니다. 사용자는 L4를 통해서 워커 노드 쪽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개발자는 뒷단에 있죠. 저희들 섞어져 있는 GitHub 기술을 쓰긴 하는데, 이쪽에 배포를 하면 자동으로 도커 저 상단에 있는 NAS 이미지, 도커 이미지죠. 요거랑 묶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는 항상 워커 노드를 모니터링을 해요. 헬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가 죽었다, 파드가 죽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뛰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크게 얘 안에도 스카우터라는 모니터링 툴이 들어있긴 한데,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마스터 노드는 3중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마스터 노드가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아코디언을 사용을 했는데, 버전 1에서 올해 중순에 버전 2로 업을 했습니다. 버전 2로 업을 한 거는 멀티 클라우드 지원해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부산대학교 내에 IDC 내에 있고,
워커노드 5대 운영하고 워커노드 하나를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고 싶다. 네이버나 뭐 KT에 두고 싶다. 가능합니다. 자세한 뭐 깊게는 설명을 못 하고요. 자세한 것은 뭐 솔루션 업체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웹 기반으로 가면서 신경 썼던 게 CI/CD 자동 배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배포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고, 배포를 하기 전에 저희는 PMD라는 이제 오픈소스로 소스를 한번 검증을 해요. 이상 있으면 배포가 안 됩니다. 문제점 발견되면 이제 개발자 쪽으로 이제 피드백이 가는 거고, 수정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하면 되는 거고, 배포도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배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빌드나 배포 자동화, 제가 봤던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빌드, 배포, 자동화, 오토 스케일링 가능한가, 그다음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지원하는지, 3개만 보고 진행을 했던 거고, 뭐 현재까지는 만족합니다. 이제 서비스를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2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CI/CD 배포 자동화를 통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보시면 수강신청입니다. 수강신청. 이게 이제 화면이에요. 화면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전에 만들어놨던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빌드를 하고, 도커 이미지로 생성을 하고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양이 작죠. 수강신청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으니까 배포가 2분 안에 끝나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뭐 저희들이 수정했던 게 뭐 컴파일 빌드 되고 배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가 큰 거, 뭐 저희들 교육정보 시스템, 학사 통합 시스템이죠. 그거는 사실 컨테이너가 가장 빚을 바라는 게 MSA 형태로 어떤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학교가 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개발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근데 뭐 배포하는데 한 10분 내외 걸립니다. 버튼 클릭 한번 하면 자동으로 돼요. 뭐 카피하고 뭐 와르로 만들고 뭐 FTP로 옮기고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강신청에 뭐 아까 컨테이너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 올라오는 게 요거 파드가 하나의 컨테이너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 파드를 기존에 하나에다가 평소에는 하나만 유지하면 되겠죠. 유지를 하지 않거나 하나를 유지하거나 하다가 100개로 수강신청 전에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지금 1개로 되어 있는데 1개를 이제 100개로 바꾸고 수정을 하고, 지금 파드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펜딩 상태로 돼 있다가 러닝으로 바뀌어요. 지금 6배속인데 한 대를 100대로 늘리는데 한 3분 내외로 걸립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이것 빼고 할 게 사실 없긴 해요. 업무 포털이나 교육정보 시스템 뭐 한 3-4대 정도 픽스 시켜놔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향후 이제 서비스들이 웹 서비스도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사실 비용을 줄이려면 사용 안 하는 거는 수를 줄여놓는 게 좋죠. VM으로 하면 사실 이제 뭐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시간적인 일도 이제 필요하고, 파드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면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생각이 나는데, 이제 롤링 업데이트라고 해서 그게 계속 헬스 체크를 해요, 얘가. 그래서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2대가 돌고 있다가 하나를 배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를 내리고 파드를 다시 올려요. 그리고 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른 걸 내리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롤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션이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파드를 100개로 간단하게 늘릴 수가 있고요. 스케일인도 마찬가지죠. 아까 100개로 돼 있는 거 숫자 1로 바꾸고 변경해서 돌리면 이제 하나로 쭉 줄어들어요. 그 마지막입니다. 그 향후 계획. 저희들이 현재 뭐 향후 계획은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 서비스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옮길 예정에 있어요. 원래 이제 쿠버네티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리눅스만 지원했었는데 이제 윈도우즈 노드를 확장을 가능합니다. 윈도우 노드 컨테이너를 지원을 해요 이제는. 근데 뭐 아직 뭐 검증된 게 없어서 조금 안정화되면 저희들은 이제 윈도우즈로 원래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윈도우즈 노드를 추가하고 워크노드 추가하는 거죠. 추가를 해서 올릴 예정이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가능한 부분을 다 이제 컨테이너로 옮길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확장이라고 해서 어차피 뭐 교육부에서 2025년까지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서비스 옮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대학에서 주요 서비스들을. 근데 이렇게 옮기게 되면 사실 보안성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직은 옮기기가 바로 어려운 뭐 데이터베이스 학사 개인정보를 다 퍼블릭으로 옮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프라이빗에 둔다고 했을 때 서비스 하는 영역만 다 퍼블릭으로 옮겨도 되거든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속도의 이슈는 뭐 아직 저희도 테스트 안 해봤는데 올해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도. 그래서 테스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상이 없다면 저희들은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여러 뭐 클라우드 장점 결합 가능하고 뭐 다중지역 배포, 뭐 사실 뭐 대학에서 다중지역으로 배포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뭐 다른 뭐 게임사나 뭐 이런 건 있겠죠. 뭐 북미 지역, 뭐 남미 지역 이런데 뭐 그런 거 용이하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이제 손쉽게 좀 사용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로 사용하면.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부산대학교가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볼 예정이에요. VM도 한 10년 이상 썼으니까 좀 한계가 오고, 부산대학교는 뭐 라이센스 이슈나 이제 박스를 교체해야 될 타이밍이 와서, 비교 검토를 했던 거고, 타 대학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시점이 올 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변경을 언젠가는 해야 되시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부산대학교 테스트 해보고 뭐 운영을 해보고 크게 문제 없다고 하면 타 대학도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테스트 해보고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슈나 문제점은 서로 공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연락처랑 메일로 궁금한 거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